안녕하십니까. 제18회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상근초등학교 교사 이현준입니다. 저는 4학년 2학기 과학단에서 활용 가능한 내 손의 식물원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연구대회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고 앱 소개와 앱 내에 사용된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의 요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나갈 수 있는 분야는 디지털 교수 학습 분과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AI 분과가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AI 분과에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보다 개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더 높았고, 교수일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을 찾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코딩이나 개발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신 선생님들께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앱을 제작하기에 앞서 저는 에듀네티 클리어에서 3개년 이상의 입상작들을 살펴보며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이나 4월에 지식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 연수를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년도 우수 입상 선생님들께서 연구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종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우수 사례를 살펴보며 나는 어떤 앱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앱을 만들기 위한 제작 툴을 알아보고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중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제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니티야, 블록 코딩 기반의 앱 인벤터, 자바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 제작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등을 활용한 웹 개발 등 다양한 제작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게임적 요소를 잘 살릴 수 있고 SS토어가 잘 되어 있는 유니티를 선정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SS토어의 활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샵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강의 사이트와 유튜브를 참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니티 관련 강의가 굉장히 많아져서 대표적으로 인프론이라던가 유데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양질의 무료 강의뿐만 아니라 유료 강의도 있습니다. 유니티 관련 도서를 검색하시면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다양한 도서가 있으니 두 권에서 세 권 정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앱 기획부터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시작하여 어떤 교과에 어떤 아이템을 주제로 선정할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앱 자체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 및 기획 단계를 거쳐서 제작 시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목록들을 파일로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교육적 의도나 효과가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SS스토어에 있는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무료 콘텐츠를 활용하였습니다. SS스토어에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제작할 랩에 사용할 만한 적절한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기획 단계에 미리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선정입니다. 앱으로 배웠을 때, 슬기로 구현했을 때, 의미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서와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학습 내용 선정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3년 정도 과학교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때 경험을 살려 실제로 가보지 못하는 강, 산, 사막 등을 구현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앱을 자세히 살펴보며 앱에서 구현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앱의 주요한 세 가지 기능과
두 가지 테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물박사 챗봇에서는 챗GPT를 통해 식물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4학년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해줍니다. 식물박사 챗봇은 현재 연구대의 트렌드인 생성형 AI를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장난 아닌 질문을 막기 위해 질문과 대답의 범주 그리고 난이도를 코드를 통해 설정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 검색 렌즈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식물 검색 렌즈에서는 식물의 사진을 찍으면 식물의 이름과 4학년 수준의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미지 인식 API 기능을 활용하였고 ChatGPT와 연동하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사실 시중에 이와 비슷한 앱이 많지만 그 앱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내 손안의 라는 앱의 명칭처럼 하나의 앱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챗GPT를 활용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두었습니다. 식물 도감에서는 식물원에서 얻은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관찰 기록장, 식물 앨범 등 학습했던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물 도감의 경우 학습 앱의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능을 계획할 때 적절한 트렌드의 반영과 교육용 앱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나만의 차별성을 추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찰 기록장을 통해 학교 주변의 식물 사진을 찍고 나만의 관찰 기록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 반 관찰 기록장을 통해 다른 친구의 관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앱을 관찰하고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는 활동을 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과서 중 주요 식물 10종과 새로운 식물을 추가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기에서는 제시된 기준을 선택하거나 직접 분류 기준을 작성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분류 결과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학교 동산에서는 실제 학교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식물 사진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생활에서부터의 학습 경험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물 생기를 통해서 3D 모델링 파일을 활용한 360도 관찰이 가능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완성한 나만의 학교 동산을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원에서는 실제 체험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이를 역할 수행형 게임의 형태로 탐구하며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방식과 환경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식물 박사와의 대화와 우측 상단의 보드를 통해서 각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과 연못을 탐구하며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 카드를 확인하며
식물 카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차원의 식물 관찰뿐만 아니라 3차원 입체적으로도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관찰하는 시야를 적절히 조절하여 식물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강과 연못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능을 통해 식물의 생김새와 사는 곳의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 만큼 중간중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유광의 심사 기준을 살펴보며 내 앱의 내용들이 이 기준을 잘 충족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AI 분과는 다른 연구대회나 다른 분과와는 다르게 보고서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소스 제출 방법을 잘 지키고 제출 USB에 담긴 APK 파일이 안정적으로 잘 구동되는지 2번, 3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앱으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 동산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멀티플레이 기능 등을 제작 단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구현하기 못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작 단계에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수준에 맞게 인공지능의 활용 정도를 고민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식물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학습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활용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나 식물원이 3D 환경으로 구현하다 보니 여러 가지 3D 오브젝트나 식물 모델링 파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것은 직접 제작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똑같은 나무나 식물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D로 구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모델링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거나 제작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이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대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